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보험 선생입니다.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예비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태아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의 첫 보험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이실 텐데요. 몇 가지 핵심만 이해하고 계시면 절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고 가입을 해주셨던 30세 만기 기준 설계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실제 설계안을 보시면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100원입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게 임신 주수차에 따라서 출생 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현재는 11주차 기준 설계안인데요. 출생 전 보험료는 64,940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수차가 올라갈수록 출생 전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즉 똑같은 특약으로 구성된 같은 보장의 태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출생 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년 납 30세 만기 보험은 출생 후 기준 20년 납부이고 출생 전은 따로 납부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보통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설계안은 대부분 4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이던데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나요? 중요한 특약들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설계안은 필수 특약들은 전부 구성되어 있고 최대한도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성비 있는 보험료와 보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중복된 특약들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약들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보장은 탄탄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춘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은 실비 가입을 전제로 설계한 내용이고 중복된 보장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특약만 알차게 담은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해드리는 설계안을 기준으로 각 특약별 보장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만큼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후유장애 특약들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서 별도로 보장 범위가 좁은 불필요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추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암 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가입 금액을 최초 한 번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험료 납입부터는 전부 면제되는 특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제 대상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남은 보험료는 전부 면제가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납입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일에 가입 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연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받고 특약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을 지급해 줍니다. 단순히 말로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입 금액은 출생 후 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책정이 되는데요. 현재 가입 금액은 17,544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20년 납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10년을 납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을 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자, 이때 유사암으로 진단이 되면 가입금액 곱하기 12배니까 21만 528원입니다. 이걸 남은 10년 동안 매년 지급받고 추가로 가입금액인 17,544원의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을 월로 환산해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로 골절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 치아파절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어릴 때는 상해로 인한 여러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치아파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특약을 추가로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파절을 제외한 일반 굴절 시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성인에 비해 화상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진단 특약 또한 태아보험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특약을 함께 구성을 하시면 보다 중대한 사고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3만 원씩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입원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사고로 신체에 눈에 띄는 흉터가 생길 경우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특약은 1차로는 신체적인 회복, 그리고 2차로는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술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상해 수술 관련해서는 가장 상위의 수술비이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되는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을 커버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 수술 특약을 따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 후유장애 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서 상해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하위 특약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최초일의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최대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성인 때 발생할 수 있는 암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암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설계안을 보시고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 굳이 암 진단비를 1억이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성인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태아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아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암, 소아암인 백혈병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이 소아암, 즉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도 소아암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1억, 그리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재진단암 진단비를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원발암과 전이암, 그리고 재발암을 2년 주기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재발을 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특정암 진단비도 추가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아암으로 진단 시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암을 제외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시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 내에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일반암 진단비 1억에 20%인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약은 다발성 소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함께 구성할 경우 소아암인 백혈병으로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최근에 신생아 뇌출혈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될 경우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 이 두 가지 특약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을 받을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지급받고 뇌졸중 진단비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1, 2로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약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뇌혈관 질환 1 특약의 약관을 보시면 보장해주는 질병 코드는 I64, 67, 68, 69입니다. 뇌혈관 진단 2 특약의 약관을 보면 보장되는 질병 코드는 I60, 61, 62, 63, 65, 66, P10, P52입니다. 이번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약관을 보면 뇌혈관 1과 2, 두 특약의 질병 코드를 모두 합친 범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번엔 뇌졸중 진단비의 약관을 보겠습니다. 뇌혈관 진단 2 특약과 동일한 질병 코드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함께 구성할 경우 보장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진단받은 경우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추가로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도 보장을 해줍니다. 허혈 심장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있지만 아무래도 30세 만기이고 보험료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암 진단 후에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진단비와는 별도로 추가로 치료를 받으면 받는 특약이라서 같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에서 양성 뇌종양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드시 별도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추가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시 지급받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태아보험 가입 시 꼭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특약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들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크기도 하지만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를 보시면 저렴합니다.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태아보험 필수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가 높은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으시다면 1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성인보험의 경우 보험료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 효율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영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입원해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1에서 30일은 1만원, 1에서 180일은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하고 첫 30일은 하루 6만원, 31일부터는 하루 5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1에서 30일 특약을 2만원으로 증액해서 초기 입원 보장 금액을 7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다인실보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실비에서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비로는 상급 병실료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 특약을 구성을 해서 추가로 입원 일당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입원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선택적으로 삭제하셔도 무방하고 유아기 이전까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명에 선천포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천 질환까지 보장된다는 점에서 태아보험의 핵심 특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혀유착증인 설소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27번은 최대로 가입 가능한 한도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28번 특약을 10만 원 추가해서 총 50만 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수술을 종으로 나눠서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Q코드, 즉 선천적 질환에 해당되는 수술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들 아시는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 6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혀유착증인 설소대 수술은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5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위 안에 해당되는 수술들은 실제로도 청구 사례가 많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태아보험 설계 시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특약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순위별 수술들을 보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특약들 중 어떤 특약에서 어떤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특약들에서 보장 가능한 특약들은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에서 50만원, 질병 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총 1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탈장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구성된 특약에서 보장 가능한 특약은 자녀 10대 질병 수술에서 50만원, 소아탈장 수술비에서 3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을 보장받아서 총 1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맹장수술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9세 이하 어린이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빈도가 높은 수술이네요. 보장 가능한 특약들은 충수염 수술비에서 3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2종에서 50만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면은 총 130만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요. 제 경험상 청구 사례가 많은 질환 중 하나는 심실중격결손입니다.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에서 300만원, 어린이 심장 시술비에서 200만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5종에서 1천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총 17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장 수술은 수술 방법이나 진단명 등에 따라서 보장 가능한 특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수술로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 수술 시 2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임신 16주 이전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도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꼭 잘 체크해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수술은 모두 실제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탄하게 중복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복 보장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 사례도 많을 거라서 예외적으로 중복으로 탄탄하게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현재 설계안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폐액대장애로 진단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을 경우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들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특약이라서 구성을 해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재진단암 진단비, 폐액대장애 진단비 이 3가지 특약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경우 추천드리고 있는 특약들입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을 2만원으로 증액하셔도 좋습니다. 보험은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 가입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더 추가하셔도 되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줄여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노타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아데노바이러스 장염, 백일해, 성홍열, 수두, 수족구, 유행성 이하 선염, RSV 감염증,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11가지의 유행성 질환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데 보장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전염성 질환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하실 만한 특약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해서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특약들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비, 인공화호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자동차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 이용 이 특약들은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대물손해는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됩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누수 특약은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배책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이미 일배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태아보험에서는 따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모님 2분 모두 보험에 일배책이 없다면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 화재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특약들은 태아 특약입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때 3일째부터 1일당 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천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 종류별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다지증이나 심실중격결손, 사경 등 청구 사례가 많은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 입원하게 될 경우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 1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환자실에 해당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다른 말로 NICU라고 불리는 곳에 입원을 했을 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중환자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원비가 일반 병실에 비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다 보니 일반 질병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보다는 이 특약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출생하는 달까지 납부를 합니다.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1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실제 설계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워낙 특약 종류가 많다 보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태아보험은 절대로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은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추천드리는 설계안대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태아보험만 가입할 게 아니라 실비도 같이 가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드리는 특약들 정도만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설명드린 30세 만기 설계안은 가성비와 실효성,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한 설계안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든든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높거나 만기를 길게 가입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태아보험은 평생 보장이 아닌 우리 아이의 첫 30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험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해서 필요한 특약만 선별해서 가성비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설계안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